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을 먹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파이핑, 아이소메트릭 드로잉 보는 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번 영상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편으로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예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설계 쪽에 대해서는 아예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설명이 좀 너무 단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정말 그 심벌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연속적으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보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도면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알면은 좋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려고 하면은 그 전 프로세스 이 전체적인 공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도면이 어느 단계의 도면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해요. 이 프로세스 팀이라는 거는 화학공학과예요. 화학공학과. 보통 이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프로세스 팀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돼요. 설계할 때 PFD,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P&ID,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 요거를 이제 그려서 이제 오토캐드로 만들고 요 P&ID를 어떻게 해요? 전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파이핑 팀은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메케니컬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플랫플랜이라든지 PMS 이건 스펙이고요. 라인리스트를 한 다음에 3D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다시 3D 모델을 한 다음에 요 프로그램에서 추출을 한다고 했죠. 아이소 드로잉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거를 실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라면 국물 처리 공정 요게 이제 좀 라면 국물이라고 해가지고 보기에는 웃길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생소한 문외한이신 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제 라면 국물 처리 공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 영상 설명란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어떤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라면 국물이 이렇게 여기로 이제 와요. 라면 국물 이제 우리 편의점 가면 해야 돼요. 계산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다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비스코시티라든지 아니면은 힛 캐파시티라든지 이런 화학공학적 물성치를 다 알아냅니다. 알아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힛 앤 매스 밸런스라고 하죠. 요것도 제가 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라면 국물 처리 트리트먼트 유닛이죠. 요거에 대한 물성치를 다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만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서예요. 힛 앤 매스 밸런스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문서 보면은 1번 스트림 있죠. 1번 스트림은 어디예요? 다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PFD에 1번 스트림. 1번 스트림은 라면 국물이 들어오는 스트림이고 요 펌프를 통해서 나가는 스트림은 3-1 스트림 이렇게 해가지고 2 스트림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림이 다 있어요. 그러면 1번 스트림은 뭐예요? 여기에 온도 25도씨 있고 플로우 레이트 20,000 kg per hour 플로우 레이트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압력도 있고요. 대기압이죠. 0bar 게이지 압력도 있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있고 밀도 덴시티도 있고 덴시티 있죠.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는 작성을 해요. 이 CAD 전문가분께서 요거를 CAD로 만들어 줄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일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P&ID도 이렇게 제가 손으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린 거예요. 요거를 요 세퍼레이트 부분은 어디예요? PFD에서 요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지우고 PFD에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을 PNID로 디테일하게 나타내야 되겠죠. 요거를 PNID로 디테일하게 나타낸 게 손으로 나타낸 게 요거예요. 제가 이제 손으로 그린 거예요. 직접. 왜? 나는 CAD를 못하니까. 예? CAD 할 줄 몰라. CAD 할 줄 몰라가지고 손으로 그려서 이거를 CAD 하시는 분한테 요거를 이쁘게 CAD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CAD로 만든 게 이제 요렇게 이쁘게 이제 CAD로 만든 겁니다. 이게 PNID. PNID는 되게 디테일해요. 막 아이솔레이션 밸브도 있고 PSV도 있고 이제 여러 그 밸브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요 PNID는 거의 이제 다 들어갑니다. 이 실제로 공장 지어질 어떤 모든 밸브라든지 어떤 그 스펙트클 블라인드, 레벨 인스트루멘테이션, 뭐 모든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여기에 PSV 다 들어가요. 근데 표현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파이핑. 파이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지금 도면은 2D잖아요. 예? 2D인데 실제 파이핑은 뭐 3D죠.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3D란 말이에요. 실제 파이프는 3D라서 이 PNID는 그 3D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예요. 3D를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PNID를 화학공학 프로세스 팀에서 다시 이걸로 가서 설명을 하면은 PNID를 CAD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파이핑 팀에다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럼 파이핑 팀에서 이제 3D 모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D 모델을 해요. 요 PNID 준 거 보고서 그런 거를 첨가해가지고 요거는 013421이라는 파이핑 클래스를 모디피케이션, 수정한 새로운 스펙이다라는 거를 데비에이션을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아, 이건 인슐레이션, 보온이구나. C 빌로우 있죠? 밑에를 보면은 보온에도 코드가 있어. 만약에 N이면은 보온이 없는 라인이에요. 보온이 없이 그냥 파이프만 있다. 그러면 N으로 나타내고, H는 아, 이 라인이 뜨거우니까 요거를 보온을 해야 돼. 그러면 H로 나타내고, 여기는 C, 아, 이 라인이 차가워. 차가운 것도 보온을 해야 되잖아요. 보온을 해야 되니까 차가운 거다. 그리고 뭐 P는 아, 이 라인은 보온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알루미늄 자켓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파이프 닿지 않게 퍼스널 프로텍션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P라고 나타내고, 요런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많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소리가 그 공장 내에 퍼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싸는 거죠. 싸가지고 소음기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의 어떤 이 인슐레이션 같은 경우는 A를 붙인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제가 파이핑 클래스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013421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파이핑 머티리얼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스펙을 보면 돼요. 이 이름이 파이핑 머티리얼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파이핑의 재질에 관한 사양서 이래가지고 문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뭐 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이 문서가 지금 제가 한 장, 요 2장만 갖고 온 건데 엄청 뭐 몇천 장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파이프 클래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 첫 2장만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노미널 파이프 사이즈 해가지고 요 파이프 사이즈만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홀수 사이즈가 없죠. 요 3인치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홀수 사이즈가 없어요. 뭐 5인치도 없고 7인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5인치, 7인치는 못 써요. 이 스펙이 뭐예요? 이 스펙은 파이프를 구매하거나 제작하거나 뭔가 어셈블리 할 때 이 스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스펙을 안 따르고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이걸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스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파이프 사이즈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여기서도 나오죠. 우리가 이제 2인치, D5649 요거에 대한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파이핑 클래스 넘버가 뭐예요? 요 013421X잖아요. 요게 어떤 뜻인지를 여기에 설명해 놔요. 파트 1, 2, 3 해가지고 파트 1은 첫 번째 두 자리, 01 두 자리예요.
그리고 파트 2는 요 네 번째 4개 자리. 그리고 파트 3는 마지막에 이 마지막 알파벳. 그러면 첫 번째 파트 1, 두 번째가 뜻하는 게 뭐냐? 만약에 01이면 150파운드를 나타내요. 03이면 300파운드를 나타내고 06이면 600파운드를 나타내고 파운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파운드 9면은 900파운드 이렇게 파운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운드는 뭐예요? 파운드는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운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규격화 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ASME 16.5 B16.5 그 B16.5가 뭐냐면은 파이프 플랜지 앤드 플랜지드 피팅에 관련된 스펙이에요. 아스메 B16.5 237페이지죠. 요게 이제 규격화돼서 쭉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많은 테이블이 있지만 이거 뭘 규격하는 거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디테일하게 아니라 요 같은 경우는 카본 스틸이에요. CS 카본 스틸. 카본 스틸 때 플랜지 레이팅이에요. 플랜지 레이팅. 플랜지 레이팅은 뭐냐? 이 플랜지도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플랜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플랜지가 이렇게 있으면 볼팅을 해야 될 거네요. 볼팅하고 너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각 온도 그리고 그 프레셔 프레셔마다 그 견뎌야 되는 그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각 공장은 엄청 그 오퍼레이팅이라든지 디자인 프레셔가 다양하겠죠. 어떤 뭐 라인은 2바가 디자인이고 어떤 거는 10바, 뭐 20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파이프가 견뎌야 되는 게 2바 게이지야. 그리고 어떤 라인은 100이에요. 100이야. 이 2바에 견디는 플랜지랑 100바에 견디는 플랜지랑은 이 두께가 다르겠죠. 이 100바가 훨씬 더 두껍겠죠.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견디니까. 그런데 그 두께를 매번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2바일 때도 있고 10바일 때도 있고 15바일 때도 있고 뭐 17바일 때도 있고 이걸 매번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매번 계산해가지고 이 플랜지를 어떤 2바는 그냥 플랜지 두께가 뭐 10mm면 돼. 그리고 뭐 12바일 때는 뭐 12mm면 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게 어떻게 된 거냐면 150파운드, 300파운드 이 파운드를 딱 정해놓은 거야. 정해놔서 그래 150파운드라는 건 뭐냐? 150파운드라는 거는 어떠한 그 두께가 있을 거예요. 150파운드에 맞는 플랜지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께가 견딜 수 있는 거를 카테고라이즈 시킨 거예요. 뭐 이 두께에 견딜 수 있는 압력은 마이너스 29도에서 38도일 때 19.6바까지 견딜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온도에서 19.6 이하인 그 압력 있죠. 만약에 10바야. 그러면 모든 게 다 150파운드 요 두께의 플랜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카테고라이즈를 시킨 거예요. 그럼 만약에 300파운드다. 300파운드는 어떻게 돼요? 요 온도에서 51.1 바까지 견딜 수 있는 이 밑에는 다 300파운드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카테고라이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야 요거는 만약에 10바예요. 그러면 10바일 때는 사실은 10바에 견딜 수 있는 플랜지의 두께는 19.6보다는 얇아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요 조금 더 두꺼운 플랜지를 쓰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카테고라이즈 하면은 엄청 편하죠. 그냥 뭐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150파운드 써. 어느 정도 이 19.6에서 51바까지는 300파운드 써. 그리고 51.1에서 101바까지는 600파운드 써.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줘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가 그런 개념이다 라는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20mm는 XS라고 표현을 했고 뭐 30mm는 XS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산업이 계속 이제 발전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오일 앤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운스트림에 페트로케미컬 리파이너리도 있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는 이제 다 그걸 커버할 수도 없고 그 경제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좀 더 세분하게 나타내야지.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5mm가 필요해. 근데 STD를 사용하면은 손해죠. 예? 왜 5mm의 두께를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10mm를 가진 스탠다드의 파이프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두께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두께를 나누는 어떤 카테고라이즈를 한 게 어떻게 나타내냐면 5S, 10, 10S, 40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규격화를 하게 됩니다. ASME B36.10은 카본 스틸이고 B36.19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노미널 파이프 사이즈, 그냥 이거 뭐 호칭경 그냥 나타내는, 부를 때 말하는 거,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인치고 여기는 밀리미터 단위 해가지고 1인치면은 25mm 나타내고, 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 요렇게 요 ASME B36.10, B36.19를 보면 이렇게 테이블을 다 나타냅니다. 그럼 스케줄 보면은 OS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께예요. 두께가 1.65mm. 10S는 어때요?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고, 40S는 어때요? 요거보다 더 두껍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더 두꺼워진다고 보면 돼요. 요 S가 붙은 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본 스틸. 카본 스틸도 될 수도 있고 이제 다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스테인리스 아닌 이제 경우에 이렇게 S가 없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이 숫자가 커질수록 두꺼워집니다. 요 STD 요거는 원래 옛날에 있던 거죠. 옛날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STD라고 나타냈는데, 요거는 사실 뭐랑 같냐? 40이랑 같아요. 옛날에 표현했던 스탠다드 STD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시킨 숫자의 스케줄 40이랑 같은 그 두께가 된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예전에 사용했던 스케줄 스탠다드 STD는 스케줄 40S랑 같고, 그리고 40S는 40이랑 같은데 어디까지? 이 MPS 노미널 파이프 이 사이즈 8분의 1인치부터 10인치까지는 이제 요 40과 같다라는 거고, 옛날에 쓰던 엑스트라 스트롱은 스케줄 80S. 요 80S랑 같고, 이 다시 80S는 80이랑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 8분의 1인치부터 8인치까지 요거랑 같다. 그리고 그 예전에 쓰던 더블 엑스트라 스트롱 XXS는 이 160보다 두꺼워. 이 8분의 1인치부터 6인치를 포함한 요 사이즈에서는 엑스트라 스트롱이 160보다 더 두껍고, 이 8인치보다 클 때는 160이 더블 엑스트라 스트롱보다 두껍다.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두께 구하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뭐 온도, 압력 해가지고 공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를 이제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스펙으로 와서 보시면은 요 뒤에는 이제 파이프 사이즈를 말해요. 그래서 15mm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프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요 스케줄은 두께를 말하는 거죠. 두께가 뭐 작을 때는 40S, 21인치일 때는 10S, 이렇게 요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것도 제가 영상에 다 만들었어요. 요거를 처음에 모든 스펙을 할 때 이걸 다 계산합니다. 요걸 다 계산해요. 파이핑 팀에서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요 스펙을 다 만드는 겁니다. 요게 피드에서 만들어 올 때도 있지만 EPC에서 또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요런 것들을 따라서 파이프를 이제 구매하는 거예요. 1인치에 스케줄 40S를 가진 파이프를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4인치가 있다 그러면 요 스펙에는 10S의 두께를 가진 파이프를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다 이제 머티리얼이 있어요. 이 머티리얼 보면은 다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316 파이프 이렇게 그 스펙에 보면은 파이핑 머티리얼 스펙 이 013412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P&ID로 와가지고 요 라인 P&ID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이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3D 모델 하는 사람이, 우리가 3D 모델 하는 사람이 하고 요 P&Id를 보고 요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응? 봐봐요. 여기에 스펙트클 블라인드 있죠? 줄일게요. 여기 스펙트클 블라인드 있죠? 예? 스펙트클 블라인드 있고, 여기 스펙트클 블라인드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밸브 있죠? 여기 밸브 있고, 예? 밸브 있고, 뭐 쭉 와서 여기 그 셧다운 밸브 있죠? 여기 셧다운 밸브 있고, 이렇게 해서 P&ID 보고 쭉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 밸브 있고, 드레인 밸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봐봐요. P&ID에서는 요 엘보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래요? 여기 엘보우가 어딨어? 요건 엘보우가 아니에요. 요걸 엘보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P&ID에서는 엘보우를 나타낼 수가 없어. 예? 근데 엘보우를 분명히 사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D 모델링 해가지고 엘보우를 껴주는 거. 왜? P&ID 2D에는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요게 90도 엘보우 있죠. 그리고 이거 파이프 서포트, 이 서포트도 다 구매를 해야 돼요. 이거 다 뭐 어디서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구매를 해야 됩니다. 다 설계를 하고 그려주고, 예?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3D 모델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3D 모델을 다 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더 많이, 왜? 이 P&ID에 많은 라인이 있잖아요. 요 많은 라인이 있는데 이 많은 라인도 다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라인 중에 요 단순히 요 한 라인만 나타낸 거예요. 제가 3D 모델에다가. 예? 요것만 나타낸 거.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뽑아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낸 게 요 드로잉입니다. 요 드로잉. 요 드로잉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베셀이에요. 베셀 노즐.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베셀의 넘버예요. V. V는 이제 베셀이란 뜻이고, 이 베셀의 넘버고, 노즐 넘버 N4라는 게 있죠. N4. 볼까요? P&ID N4였죠. 요게 지금 그 플랜트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소 드로잉처럼 이제 비슷하게 논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지워볼게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이 베셀을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기기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베셀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요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으로 보면은 요기를 나타낸 거야. 요 부분. 응? 보이시나요? 표현하기 힘드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아이소 드로잉에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이 있죠. 플로우 흐르는 방향. 그래서 엘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아이소 드로잉을 뽑아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아이소 드로잉 한번 그거를 나타내 준 거예요. 다음, 그럼 여기로 또 이어지겠죠. 여기로 이어져. 여기 이루어지는 거는 요거는 어떤 플랜트의 어떤 한 지점으로부터의 동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그 엘리베이션은 얼마, 요걸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이제 013410 라인 넘버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드로잉 넘버예요. 그러면 시트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시트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시트로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디자인 프레셔, 이 파이프의 디자인 프레셔는 10bar 게이지야. 10bar 게이지를 견딜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bar랑 온도, 디자인 템퍼러처 90도에 견딜 수 있는 거를 파이프 thickness를 계산해 보니까 10S면 충분해. 그래서 이제 10S가 된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그리고 오퍼레이팅은 오바. 오퍼레이팅은 누가 해요? 이거는 이제 니가 하는 거지. 니가 화학공학 그 엔지니어가 오퍼레이팅 프레셔 정해주고 오바는 제가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템퍼러처도 제가 정해준 거고, 이 디자인 프레셔도 누가 정해줘요? 니가 정해준 거다. 10바로 해라.
오버해서 뭐 어느 정도 더 해줘가지고 마진 해가지고 18호 해주고, 디자인 템퍼러처 누가 정해준 거예요? 제가 정해준 거예요. 스펙에 따라가지고 뭐 15도 오퍼레이팅 템퍼러처에 15도를 더하는 값을 디자인 템퍼러처로 하자. 그래서 90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프레셔는 1.5배 한 15바. 어떻게 테스트하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요 15바까지 이제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견딜 수 있나 해가지고. 그리고 PWHT는 뭐냐? 포스트 웰 히트 트리트먼트라고 해요. 이제 파이프를 용접을 할 때 이제 용접하고 나서 뭐 하기 전에도 예열을 하기도 하고, 또 하고 나서 이제 후열하기도 하고, 후열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후열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웰드 히트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는 이제 용접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 잘 알겠지만은 그 레지듀얼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 한국말로는 잔류 응력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열 처리를 어느 정도 온도에서 이제 변형 그 메탈릭 트랜스폼 되기 전에 어떤 온도로 어떤 시간 이상 그 열 처리를 열을 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지듀얼 스트레스, 이제 이게 용접을 하다 보면은 그 힘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굳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어느 정도 가하면서 그런 거를 스트레스를 릴리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WHT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N이죠. 안 한다는 거야. not applicable. 요거를 안 해주는 이유가 이제 요것도 스펙에 따라서 있습니다. 뭐 두께가 얼마 이하라든지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지 하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 파이프에는 요거를 안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인치 다이아는 뭐냐? 인치 다이아는 그 웰딩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다 돈이죠. 왜냐면 이 용접사분들에 대한 이제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치 다이아가 10인치예요. 10인치. 인치 다이아. 요거는 다이아 말 그대로 그 지름을 말해요. 이 파이프에 있으면 지름을 말하는데, 10인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10인치냐? 요 점이 웰딩 포인트라고 했죠, 제가.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이죠? 그럼 이게 파이프가 2인치야. 그럼 2인치 곱하기 5는 뭐예요? 10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웰딩 포인트가 인치 다이아 어프락스 대략 10인치다. 네, 이렇게 알아는 거고, 요거 이제 라디오그래피 비파기 검사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 같은 걸로 이제 딱 찍어가지고 웰딩 쪽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00% 다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슐레이션 타입은 P죠. 인슐레이션 두께는 얼마나? 80mm, 80mm. 요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PEP는 뭐라고 했어요? 그 퍼스널 프로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화상 안 입게 하려면은 여기가 이제 자켓으로 해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사람 손이 안 닿게. 요게 80mm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인트 코드도 있죠. 이제 파이프 이제 페인트 코드도 있고, 요거 LS1 요것도 그 프로젝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약속된 페인트 코드를 하는 것이고요. 트레이싱 타입, 트레이싱 이제 그 일렉트릭 히 트레이싱이 될 수 있고, 히 트레이싱에 관련돼서는 제가 또 그 P&ID 레전드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N이다, 히 트레이싱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N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요 두 번째 페이지를 가면은, 요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페이지라고 돼 있죠. 여기가 첫 번째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플루이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3D 모델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3D 모델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봤죠. 그 다음으로 이 지금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은 여기서부터 여기도 표현되어 있고요. 요 밸브까지야. 그러니까 되게 짧아. 여기서부터 여기 요 부분 있고, 여기 레듀서 있고, 여기 다시 플랜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디 부분이에요? 3D 모델링의 요 부분이겠죠. 이렇게 커브 되는 부분, 요 부분. 여기 밸브 있고요. 여기 밸브 있고, 여기 드레인,
여기 드레인 보이시죠? 요 드레인 있고 요 부분이 요 지금 요렇게 돼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3D 모델이랑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뱃셀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링을 먼저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을 쭉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머티리얼, 스펙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디자인 프레셔라든지 뭐 템퍼레처 이런 것도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